시선집중광주 2부 시작합니다. 바른정당이 광주 전남시 도당 창당대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바른정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보수의 험지인 광주와 전남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창당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야권 텃밭 또는 보수 불모지라는 호남에서 바른정당의 지지율 얼마나 확대될지 궁금합니다. 바른정당 광주시당 하원식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호남 프렌들리 바른정당이 이제 그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바른정당이 표방하는 어떤 가치라면 어떤 것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바른정당이 표방하는 가치는 정치에는 바르고 민생에 빠른 정당. 네. 그래서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흔히 보수하면은 뭐 수구, 뭐 낡음, 구태 이런 것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저희 바른정당은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도민들과 국민들께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앞으로 좀 발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인데 많은 광주 이 호남민들이 그 던지는 질문은 이런 걸 겁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이 대통령 체제 속에서 계속적으로 여당으로서 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튀어나왔다. 좀 더 이 여당으로서 활동할 때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왜 이제서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지금 던지는 질문이실 거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우려도 하고 정말 걱정도 심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바른정당은 현 사태에 대해서 저희 바른정당이 아니면 과거 새누리당이었을 때는 그랬을 텐데 지금은 현 사태의 책임을 떠나서 오히려 저희 바른정당이 탄핵을 주도한 정당이고 이 바른정당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바른정당도 현 사태 때 책임 있는 것 아니냐는데 오히려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138명 그러니까 뭐 분당이 되기 전 일이죠. 그랬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138명의 의원분들이 다 뜻을 같이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에도 32분의 의원이 계시지만은 지금 자유한국당에도 탄핵을 주도하고 같이 했던 분들도 30명 이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도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탄핵을 오히려 주도했고 지금의 현 사태를 오히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주도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개혁 입법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내에서 국회 내에 이 개혁 입법들 많이 지금 정체돼 있거든요. 그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그런 개혁 입법에 좀 더 바른정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라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뭐 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저희 바른정당이 표방하는 뭐 18세라든가 뭐 선거법 이런 것은 기존의 여당이었기 때문에 여당이 불리하는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이렇게 막 반대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도 저희 뭐 중앙당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은 조만간에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개혁 입법 하면은 개혁하면 진보 쪽을 표방을 하고 또 개혁 반대로 얘기하면 보수라고 이렇게 표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바른정당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뜻이 되고 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 거라면은 얼마든지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런 개혁 입법이라든가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지금 급하게 바꿔야 되고 빨리 이렇게 개선해야 되고 개정해야 될 이 개혁 입법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이제 바른정당에서 개혁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사실 바른정당이 좀 지지율이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솔직하게 다가가고 그러면서 선거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뭐 3당은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민주당만 반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익에 심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을 정당을 떠나서 그리고 또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개혁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앞장서서 국민들께 좀 다가가서 각 정당의 이념을 떠나서 네.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친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새누리당을 탈당하신 분 중심으로 바른정당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최근에서는 이 호남에서는 특히 이 친문, 반문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굉장히 지적을 하시면서 이 친문재인 정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신가요? 예. 글쎄 뭐 저도 호남인의 한 사람입니다. 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호남에서 쭉 살아왔고 그런데 호남에서는 뭐 민주당을 떠나서 문제에 대해서는 반문 비문 그랬었는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반감이 좀 강한 건 네.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또 높게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대안이 없기 그래서- 때문에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한 대안적 세력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과거 선거에서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게 사실이고 저희 호남에서는 네. 이제는 엊그저께 저희 바른정당의 광주 전남 창당대회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2천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네.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광주 시도민들이 보여주는 어떤 네. 열정 네, 위원장님 이런 걸 보면은 시간 예, 관계상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결국은 바른정당이 그런 대안 세력이 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예, 앞으로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